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랑스 혁명의 배경, 정확히 따지자면은 바스티유 감옥 습격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함으로써 결국 국민의회가 왕의 힘을 찍어 누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선 봉건적인 특권을 폐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앞에 배웠던 이제 구제도 많이 봤었죠? 네, 이 구제도의 모순에서 이것을 이제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잘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은 본 수업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줄임말이에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는 말을 줄여서 인권선언이라고 쓰고요. 인권선언에 대한 내용도 역시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서로 동등한 존재로 태어났고 서로 평등하다.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입헌 군주제, 그리고 재산에 따른 선거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입헌 군주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은 일단 상징적인 존재로 또는 형식적인 존재로서 있게 되고요. 실질적인 정치는 하지 않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질적인 정치는 안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왕이 직접 정치를 했을 때 왕정에 비해서 왕의 힘이 그만큼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입헌 군주제로 바꾸게 되고요. 왕은 존재는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재산에 따른 선거를 하게 된다. 한마디로 신분에 따른 선거가 아닙니다. 신분에 따른 게 아니고 제3신분인 평민이라도 재산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춘다면은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거는 결국 정치적인 행위인 거죠. 정치적인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전에 1신분, 2신분이 가졌던 특권을 어느 정도 3신분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요, 이 헌법에 따라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됩니다. 새로운 의회는 뭐냐면은 입법의회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의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입법의회가 새롭게 구성됨으로써 이것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프랑스 국왕의 실질적인 힘은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왕 누구였었죠? 루이 16세였었지요. 루이 16세는요, 프랑스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로 탈출을 해요. 정확히 따지면은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마지막 프랑스 거의 국경 근처에서 걸려요. 붙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불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프랑스 왕이 우리 국민들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오스트리아로.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프랑스 국왕이 오스트리아로 가서, 그렇죠? 결국 오스트리아한테 도움을 요청하려는 거죠. 우리 프랑스 국민들, 정확히 따지면 왕의 입장에서는 반란 세력이죠. 이 사람들을 제거해달라, 찍어 눌러달라.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몰래 빠져나가려는 것이었는데 이게 걸린 거죠. 프랑스 국민들 열받습니다. 왕이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럽의 주변 국가들이요, 프랑스 혁명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유럽의 주변 국가들, 예를 들어서 뭐 오스트리아라든가 뭐 프로이센, 뭐 영국, 뭐 주변 또 여러 가지 나라, 뭐 스페인, 이런 주변 나라들은요 다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는데 이웃 나라 프랑스에서는 국민들이
왕을 찍어 내렸대. 약간 이런 식의 이제 프랑스 혁명의 사건이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변 국가들의 왕들은요, 불안해요. 혹시 프랑스 혁명의 소식을 우리나라 국민들도 알게 돼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똑같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면 어떡하지? 무섭죠. 그래서 자, 유럽의 주변 국가들은요, 이 프랑스 혁명이 자기네 나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의 주변 국가들과 프랑스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프랑스 내에서는 이 소위 말해서 제3신분이죠. 지금은 입법위회라고 할게요. 입법위회라고 했을까? 제3신분 입법위회 내에서도 자, 이제 파가 분열됩니다. 어떤 파가 분열되냐면은 과격파와 온건파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과격파들은요, 이런 주장이 이렇습니다. 프랑스 왕 처형시키자. 우리를 배신했다. 그리고 입법의회를 대신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자. 새로운 의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온건파는 다릅니다. 어차피 프랑스 왕은 실권을 잃었다. 굳이 죽일 필요는 없다. 이런 거 있죠. 자, 결국 이 과격파와 온건파 간의 대립 속에서 자, 누가 승리를 하냐면요. 과격파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면서 자, 이 혁명 세력은요, 입법위회를 대신해서 국민공회라는 것을 새롭게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왕이란 직함 자체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루이 16세는요. 자, 그러면서 자, 혁명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대표자는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혁명파, 한마디로 이제 과격파죠. 과격파의 대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 주도해서 루이 16세를 결국 단두대에서 처형을 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자, 혁명 세력이 결국 국민공회에 수립하고 자, 프랑스를 이끌어 갑니다. 공화정으로서. 하지만 자, 프랑스 경제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기만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 프랑스 국민들은 슬슬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야, 혁명 세력들이 지금 정권을 잡아서 프랑스를 운영을 하는데 경제가 점점 더 안 좋아진다. 옛날만 못하다. 이 혁명파 좀 별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들려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혁명 반대 세력이 슬슬 성장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로베스피에르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공포 정치를 시행하게 된다. 자, 힘으로 찍어 눌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혁명 세력에 반대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죠. 어떻게 죽이냐면 인민재판이라고 합니다. 인민재판의 형식으로 해서 전부 다 단두대로 보내버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슬슬 이제 프랑스 사람들도요, 이 공포 정치에 대해서 불만이 높아지겠죠. 결국은 로베스피에르 당사자도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공포정치가 끝나고 국민공회 시대가 끝나고 자, 새로운 총재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새로운 총재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 총재 정부는 뭐냐면요, 5명의 대표가 공동으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더 민주적인 분위기는 있었겠죠.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이 5명 총재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의견 합치가 잘 되고,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나라를 잘 운영한다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프랑스는 혼란이 지속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누가 등장하냐면요,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자, 나폴레옹이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요, 새롭게 통령 정부로 구성된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쿠데타에 성공함으로써 이 통령이 됩니다. 통령 정부의 통령. 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프랑스 혁명 전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 혁명 전개 과정을 밑에 보시면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회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리고 입법의회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입법의회 오늘부터 했었네요. 입법의회는 오늘부터 했었네요. 입법의회부터 국민공회 총재 정부까지는 오늘 수업. 자, 그리고 각 의회마다 있었던 주요 사건들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경, 오늘 전개 과정, 상당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 천천히 좀 더 읽어보시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모르는 게 있으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내일 수업 때 남는 시간에 자 뭐 할 겁니다. 학습 활동을 할 겁니다. 자 프랑스 혁명 전개 과정을 비주얼 싱킹 활동으로 표현해 봅시다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6컷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나름 6컷 만화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일종의 흐름, 스토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스토리, 좀 유연한 스토리로. 자, 그래서 위에 그림 그리고 밑에 설명을 이제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우리 내일 모둠 활동으로 좀 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 좀 그리기 활동 좋아하는 학생들은요, 그림 도구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활동은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본 수업 때 뵙겠습니다.